강진의 한 경찰관이 신고 보상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경찰관은 자신의 지인이 범죄를 신고한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00억 원대 교비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9년형을 선고받은 광양보건대와 한려대 설립자 이홍하 씨가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 씨가 수감된 사이 한려대는 폐교 신청을, 광양보건대는 재정지원대학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33년째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아 국비에 의존하는 지자체들은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4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다음 달 3일부터 여세 동안 전남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 강진의 한 경찰관이 단돈 30만 원 때문에 양심을 저버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범죄 사실을 자신의 지인이 신고한 것처럼 꾸며 보상금을 받아 챙긴 건데요. 부당 수령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정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남 강진에 살고 있는 A씨는 지난 2020년 10월쯤 한 가지 부탁을 받았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강진경찰서 소속 경위 B씨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A씨는 과거 해당 경위와 함께했던 술자리에서 발생한 비용을 갚는 절차라고 여겨 알려줬다는 입장. 통장엔 30만 원이 입금됐는데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괘씸했지만 그대로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누나가 와서 계좌번호 받쳐달라길래 당연히 그 돈 보내라고 한 줄 알고 계좌를 알려줬는데 강진경찰 수사과에서 입금이 됐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그런 게 있다. 일하다 보면 뭐 좀 그런 게 있다. 좀 찾아서 주면 된다. 그런데 A씨 통장에 입금된 돈의 출처가 강진경찰서 수사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죄 사실을 제보했을 때 경찰이 지급하는 범죄 신고 보상금인 겁니다. 보상금 지급은 반드시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경찰에선 전화 한 통 없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화를 받았냐? 너 뭐 혹시 영수증 같은 거 써준 적 있냐? 전혀 없다. 입금이 되고 나서야 이 상황을 이제 알게 된 거니까. 이제. A씨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강진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경찰은 범죄 신고 보상금이 허위로 지급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미 내사를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4년 8개월 동안 지급된 보상금 14건 가운데 부당 수령이 의심되는 2건에 대해 최근 직무 고발 조치했다는 겁니다. 보상금 부당 수령과 지급 절차를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선 직무 배제와 함께 다른 부서로 발령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의혹에 대해서 있어가지고 저희 감찰 쪽에서는 일단 수사를 해서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직무고발을 업무 배제를 한 거지 정식으로 파출소 인사 조치했고요. 수사과 직원 담당자에 대해서도 타 부서로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국민 세금이 새는 걸 감시하기는커녕 오히려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 전남에선 수사 무마를 대가로 뒷돈을 받거나 도박 사건 증거물인 현금을 빼돌리는 비위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1,000억 원대의 교비를 횡령해 대법원에서 9년형을 선고받은 광양보건대 한려대 설립자 이홍하 씨가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 8월까지 대학 4곳의 교비 989억 원과 건설회사 자금 105억 원 등 1,00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이 확정돼 복역을 마쳤습니다. 이 씨의 교비 횡령 사건 이후 한려대학교는 폐교 신청을, 광양보건대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각 지자체들은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해 자체 예산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SK 브로드밴드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이 조선시대 경상도를 관할하던 관청인 경상가명에 모여 공연을 즐기고 문화제를 관람합니다. 지난 8월 치러진 한밤의 문화제 체험 행사인 야행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대구 중구청이 최종 선정돼 국비 8천만 원을 받은 덕분에 치를 수 있었습니다. 기초지자체의 경우는 예산이 아마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일단 대구시 전체 시민이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게 기초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추진하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구 문화유산 야행으로 이제 문화재청에 공모 사업을 신청하게 됐고. 대구 서구는 올해 총 예산 5,316억 원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되는 예산만 전체의 61%에 달합니다. 나머지 1,100억 원의 예산만으로 한 해 살림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체 구비 사업만으로 충분히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고 보조금을 받고 정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여러 정책 사업 중에서 또 공모가 있게 되면은 그 공모가 우리 구청에 또는 우리 시청에 필요하냐를 판단하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특히 내년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해 각 지자체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대구만 해도 지방교부세 2,300억 원이 삭감돼 비상에 걸렸습니다. 전방위적인 비상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세출 예산 미집행액의 30%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아직 착공 전인 공사는 발주 시기를 연기하고 진행 중인 사업도 긴급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일시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아 국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현실입니다. 올해 기준 대구 8개 구군의 재정 자립도는 평균 20.8%에 그치고 있습니다. 남구는 10.6%, 서구는 13.9%에 불과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지금 75%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과 강원, 전남 지역은 20%대에 불과하고 또 우리 남구는 특히 1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현재 19%인 지방교부세율을 22%까지 높여야만 이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가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33년째. 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쓸 수 있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여전히 국비 확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다 보니 일부 자치단체들은 자립을 위한 대안으로 블록체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중 서울 서초구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가상자산, 일명 서초코인을 출시했는데요. 케이블TV 공동기획 보도, 계속해서 HCN 신민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정임순 씨. 집에서 쓰지 않는 아이스팩을 동네 정육점에 가져다 줍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에 동참하면서 코인을 적립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서초코인 앱을 실행시켜 사진을 올리고 QR코드를 찍어주면 끝. 이날 정 씨는 아이스팩 10개를 전달하고 1코인을 적립했습니다. 몇 달 사용해 보니까 앱이 너무 사용하기가 쉽고 탄소 중립 실천을 하게 돼서 너무 좋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자주 사용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서초구는 지난해 9월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던 서초코인을 올해 7월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습니다. 사용처도 대폭 늘렸는데 대표적인 게 탄소제로샵입니다. 카페와 세탁소, 정육점, 약국 등 300여 곳이 대상입니다. 상점에 필요한 아이스팩이나 옷걸이 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전달하면 주민과 상점주는 코인을 적립받는 방식입니다. 또 위기 가구를 찾는 봉사나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해도 코인이 적립됩니다. 아이스팩을 재활용할 수 있고 저한테도 포인트가 적립이 돼서 일석이조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적립된 코인은 탄소제로샵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복지관 식당 이용은 물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의 기부도 가능합니다.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선한 가치 활동. 그게 함께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 서초가 문화예술의 도시, 네. 또 살기 좋은 도시. 네. 결정적으로 어떤 심볼이 되느냐 하면은 바로 선한 스마트 도시. 블록체인을 행정에 접목하는 사례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시는 블록체인 관련 공무원을 채용했고 부산시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블록체인 공동활용 플랫폼을 개발했고 인천시도 블록체인 허브 도시 조성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는 타 자치구와의 연계 운영 등 범용성 확대를 성공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범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어떤 큰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 구와 구가 서로 연계를 해서 다른 구에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좀 더 범용성이 확대가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를 발행해 행정에 도입한 서울시 첫 사례 서초코인. 지자체 주도의 적극적인 행정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HCN 뉴스 신민식입니다. (4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다음 달 3일부터 엿새 동안 전남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전남도는 대회 기간 전남을 찾는 선수단과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교통과 숙박, 음식, 안전과 대회 운영 등 전반적인 준비 상황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체전의 특성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대거 전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시군의 장애인 콜택시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참가 선수단 숙소와 식당에 휠체어용 간이 경사로를 설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3회 전국장애인체전 개회식 입장권은 26일부터 시군별로 선착순 무료 배부되며 개회식 행사 당일인 다음 달 3일에는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자녀 입장권을 현장 배부한다는 방침입니다. 2023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가 이달 28일 이순신 광장 일원과 장군도 앞바다에서 열립니다. 섬, 바다, 그리고 불꽃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저녁 6시 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불꽃쇼와 버스킹 공연을 즐길 수 있고 저녁 8시부터 장군도 앞 해상에서는 35분 동안 멀티미디어 불꽃쇼가 펼쳐집니다. 여수시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당일 오후 5시부터 이순신 광장과 종화동 사거리, 해양공원 입구 등에서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주요 관람구역에 500여 명의 인원을 동원하는 등 관람객 안전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해남군이 다음 달 16일 해남자치대학을 엽니다. 해남군은 다둥이 아빠이자 가수로 유명한 VOS 박지현 씨를 초청해 다둥이 아빠로서 교육법과 철학에 대해 소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치대학은 강연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남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가 지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전략사업 공모를 추진한 결과 6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무안군 맛들 무안먹거리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여수 새로운 경험으로 남도의 중심 여수 만들기, 순천 생태엔 과학 미래교육센터 조성 등으로 내년부터 4년 동안 63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 사업은 그동안 중앙공모에만 의존했던 지역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이 주도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부터 광양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부터 65세 시민 2만 2천여 명에 대한 시내버스 무료 탑승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내버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중마터미널에서 황금동, 용강리에서 광양역으로 가는 22km 구간과 황금동에서 중마터미널까지 이어지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가 청춘창고 신규 입점자를 모집합니다. 순천에 거주하면서 식음료와 공예, 체험 등 분야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1층과 2층에 각각 한 점포가 선발되며 희망할 경우 순천시청 누리집 모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순천시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